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인 탐정 채널의 이제 사건 수첩 3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가져온 것부터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리딩방 사기입니다. 근데 이게 리딩방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들에게 부업을 추천하면서 겸겸해서 들어가는 이런 리딩방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텔레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쪽으로 좀 마케팅들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인가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은 네네. 사실 주체가 정확히 뭐 어떤 회사다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기존에 있는 어떤 업체다라고 특정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주된 컨텐츠는 유튜브였어요. 유튜브에 어떻게 올렸길래요? 유튜브에 내가 돈을 벌었다라는 영상을 올려가지고 예를 들면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배우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우로 나와서 나는 여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얼마를 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올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래 더보기란 같은 데 링크 걸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 링크를 통해서 1대1로 채팅을 하게끔 만들어놔요. 오픈 채팅방으로. 유도를 하죠. 그렇게 해서 유도된 사람들이 이제 뭐 문의를 하면 거기서 이제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래고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으로 다시 초대를 하고 거기 이제 바람잡이들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수익 인증 같은 걸 하면 아 정말로 이거 되는가 보다 해서 투자를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오늘은 플러스 리턴이라는 이곳에서 이제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부업이라고 치면 이것저것 영상이 많이 뜨죠. 많은 사람들이 부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 이상한 부업들에서 수익이 엄청 많이 난다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꼬시고 카카오톡방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번에 있었던 플러스 리턴은 어떤 걸로 사람들을 꼬셨느냐? AI로 꼬셨습니다. 근데 이 AI라는 게 실질적으로 수익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하면 증권사에서 수천억 주고 사갈 거거든요. 자동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나신 분이 있는지 사실은 저도 조금 의문이긴 해요. 자동 매매라는 게 결국은 그 이제 보조 지표나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행위인데 저희도 이거를 만들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지표나 이런 추세 가지고는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그 프로그램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수익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런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 자체 프로그램이 나쁘다 좋다라는 것을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게 문제죠. 맞아요. 그걸로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그렇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들어왔다가 결국엔 잘 안 되는 게 이런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AI냐?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가 있는데 이 국내외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 프리미엄에 대한 차익을 먹겠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AI를 통해서 재정 거래를 하면 된다. 예시를 들어서 여기에 김프가 높은 거 있죠. 높은 거와 낮은 걸로 이 김프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게 우리 AI가 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방송 시작 전에도 변호사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걸 많이 당하시는가? 왜 이거 진짜 모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일단은 전 모르고 투자했다고 봐요. 왜냐면 되게 교묘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영상을 보면 정말로 그 배우가 투자자인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투자 얘기를 막 하면서 수익을 이만큼 주고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막 여러 사람 모인 데 갔더니 인증을 하는 거야. 막 서로 통장 돈 막 벌었다. 이렇게 뭐 하고 뭐 인증을 하고 계속 이러니까 관망을 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이제 한번 해볼까 하는 심리가 발동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런 바람잡이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엔 다들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출금을 신청을 했는데 더 이상 돈이 출금이 안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런 바람잡이들이 많았었던 카카오톡방에서도 강퇴가 되고요. 결국엔 이런 사건들의 결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최우선으로 내가 돈을 입금하기 전에 그 해당 홈페이지에 적어도 사업자라든지 아니면은 해당 주소가 입력이 되어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에서 제일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어쨌든 카카오톡 같은 걸로만 다 대화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반드시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하세요. 전화번호 주지 않고 그 다음에 회사 위치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 행위가 있으면 무조건 의심을 또 해봐야겠네요. 그냥 그건 사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분의 인터뷰 한 번 더 듣고 또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인가? 6월 말쯤에 이제 지인이 전화가 와서 투자를 한번 해봐라.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러면 돈을 찾아봤냐? 그랬더니 찾아봤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하려면 톡으로 이제 그 방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냥 그 방 안에서 바람잡이들이 뭐 자기는 뭐 이번 달에 1억을 벌었니, 뭐 얼마 했니, 이제 몇 억을 찍니, 막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뭐 언제 찾아볼 수 있느냐, 이 프로모션을 하니까 보름 동안은 돈을 찾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사기 사건 관련된 게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도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맞죠. 진짜 메이저 거래소나 이런 데 입금하라는 게 아니고 특정 거래소 사이트에 입금을 하게 하면서 그냥 입금하는 족족 그냥 다 자기네들 수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변호사님, 플러스 리턴 사건에 대해서 혹시나 마지막으로 혹시 말씀하실 게 혹시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런 패턴이 있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좀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패턴을 혹시 본인이 이렇게 말려들어서 피해를 보셨다고 하시면 최대한 빠르게 좀 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건은 가장 핫한 거죠. 위믹스 이야기를 이제 살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믹스 보고처럼 몸을 부풀렸다. 어떻게 부풀렸냐? 이제 자사코인 담보대출로 해가지고 코인에 대한 덩치를 엄청나게 키우고요. 회사에 대한 덩치도 엄청나게 키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량으로 잡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래소들이 눈 시뻘겋게 해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이래가지고 야 이거 너희들 유통량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위믹스 대표님은 열심히 소명을 했지만 소명하는 태도적인 것도 많이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업비트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상장 유의가 떴는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장 폐지 가능성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조금 불량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요청하거나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을 믿고 물론 뭐 본인의 투자 판단이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확정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행위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진짜 기사 띄운 거 자체가 너무 공격적으로 띄웠더라고요. 상장 폐지 안 될 거라고. 이것 때문에 저도 헷갈렸어요, 심지어. 심지어 맨 처음에 저는 유의정보 떴을 때, 야, 이거 너무 많이 물량이 풀렸다. 진짜 문제 크고 상장 폐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아니, 기사를 저렇게 띄워놓고 상장 폐지 안 당할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고소를 하고 싶다면, 코인을 팔고 있는 상태여야 할까요? 계속 끝까지 들고 있어야 하나요? 물려있는 사람이면. 손해를 본 사실만 입증이 되면 돼요. 팔던 들고 있던. 고소할 때 그 코인 안 들고 있어야 돼요? 네. 팔아도 어쨌든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에서 팔았으면 손해가 났죠. 네. 그 손해니까. 저 이거 몰랐거든요.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손해라는 것이 그 사기죄 구성 요건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위믹스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위믹스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 거래소들에 상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상장이 되면서 거래소에게 밝혀야 될 게 있어요. 팀 유통량 계획서를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에 따라서 물량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은 유통량을 풀게 되면 소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유통 계획을 보면서 잘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업비트는 위믹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1000만 개가 더 풀렸냐? 라고 업비트가 먼저 물어봤어요. 유의 종목 띄우기 전에.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메이드는 한마디 합니다. 이제 곧 업데이트 하면서 메인넷 하거든요? 이때 제대로 된 계획서나 이런 거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라고 위믹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진행된 2022년 10월 26일
우리 위믹스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유통량 업데이트를 코인마켓캡에 제대로 등록을 하게 되죠. 이때 유통량이 얼만큼 변하느냐? 유통량이 총 3배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갑자기 펌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개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게 가서 문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거래소 협의체도 가만히 기다리다가 해명이 없는 위메이드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유의 종목을 때리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유통 물량 조금만 더 풀렸지라고만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죠. 자기들 블로그에 유통량이 더 많이 풀렸다라는 걸 이미 공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없다라고 소명 자료를 올린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제대로 된 소명이 아니었던 것이죠. 화가 나고 있었던 우리의 거래소들이 그래도 뭐 소명은 하긴 하니까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한번 연장해 줍니다. 하지만 이 유의 종목 지정 연장 기간 중에 충격적인 말을 대표님이 하십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 가능성 없어 라면서 어떤 말을 하시느냐, 거래소와 닥사의 제일 책무는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거다.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우리를 상폐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량한 투자자를 자기들이 보호하지 못했으면서 왜 거래소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건지 사실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하지만 우리의 위믹스는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합니다. 거래소가 잘못했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거래소에게 씌우기 시작하죠. 하지만 결국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결과가 나왔죠.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이 이제 기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제표의 말과는 전혀 무색하게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제대로 대응을 하고 사람들이 피해를 안 봤어야 되는데 대표의 수많은 말과 발언 때문에 사람들이 빠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게 조금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지금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규제하는 관련 법도 생겨나야 할 것이고 이런 적용 법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피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물론 법원의 판단도 앞으로 많이 나와야겠지만 관련 법안도 좀 조속하게 제정이 돼서 좀 이런 사건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위믹스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신지? 어쨌든 저는 변호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고소해야 되냐,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일단은 제 판단에는 책임 소재는 아마도 거래소보다는 뭐 밝혀져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재단 측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4주에 걸쳐서 유형별로 이제 사기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유형을 좀 잘 숙지를 하셔서 만약에 정말 이런 패턴으로 나에게 뭔가가 온다 하면 스톱하시고 절대 그거 하지 않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